안녕하세요. 문제가 어려웠나요? 자, 오늘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 과목에서 몽땅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오늘 하는 부분에서는 7개 정도. 그 정도가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어렵지 않고 일단은 우리가 쉽게 맞춘다. 근데 여기서 틀리는 것은 대부분 실수예요.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관한 내용인데 이론을 먼저 한번 볼까요? 중개사무소 기억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설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설치 기준은 등록 기준과 연결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 기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해 두시는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을 확보하셔야 돼요. 다음에 소유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사용권이 있어야 되는 건물이고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을 때라도 준공이 떨어진 건물에는 설치할 수 있죠. 이땐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는 건물이 되니까 가설 건축물 당연히 안 되고 불법 건축물, 무허 건축물 다 안 되는 거고요.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미 했던 내용이고. 자, 사업 설치 원칙은 등록관청 관할기업 안 해도 돼. 한 개만 두면 원칙이에요. 1등록 1사무소 원칙이고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법인의 분사무소다. 그래서 법인은 유일하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요. 꼭 빼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것을 위반한 게 바로 이중사무소다. 그러면 임시사무소 설치도 모두 금지가 되는데 이건 제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중사무소를 놓거나 임시중개선을 설치하다 걸렸어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이거는 무조건 밑줄 긋고 체크하는 거예요. 의무적 등록 취소고요. 형사처벌 1-1이죠. 같이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요약집 어디 보고 있는지 알고 있죠? 요약집이 29쪽인가요? 자, 그럼 29쪽에 분사무소 설치 요건 아주 잘못 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읽어야 되죠. 제외한. 포함한이 아니에요.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는 한 개수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유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자는 공인유사인데 단 우리 특수법인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유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 점 이해하시고 설치 신고할 때 내는 서류를 받더니 추가되는 요건이죠. 분사무소를 법인은 둘 때마다 보증을 1억 이상 추가 설정하는 거죠. 추가로 설정한다. 그럼 법인이 분사무소를 2개수를 뒀어요. 이 법인의 최소 보증 금액은 4억 돼야 된다. 다음 책임자는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 확보해 놓는 거다. 자, 그럼 이게 바로 설치 요건이었고요. 그럼 신고는 어디다 하느냐 문제인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분사무소의 모든 행정 업무 처리를 어디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 이때 서류는 난이도 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서류에 대한 부분은 안 내는 걸 기억하세요. 일단 책임자의 자격증사본 내왔네요. 안 내고 우리 과목에서 법인인계상 증명서 내는 경우 없다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그리고 보증관계 증서 사본이 들어간다는 게 특이하죠. 이게 그래서 요즘 묻지는 잘 않고 있는데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관계 증서 사본이 안 들어가요.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임자 실무교수로증서본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등록을 신청하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든 책임자의 실무교수로증서본 들어와야죠. 근데 오늘 공부하는데 고용신고할 때는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는 실무교수로증서본을 내야 하네요. 안 내죠? 그게 좀 특이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신고 확인서를 이제 교부하죠. 처리 기한은 일단 7일이고 신고니까 협회 통보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한테 신고 들어갔으니까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지체 없이 통보해 줍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모든 행정 업무 처리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던 이전을 했던 언제나 주된에서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게 있죠. 지체 없이 통보한다. 이 점 이해하시고
신고 확인서를 이때 분실했어요. 그러면 재규 신청할 수 있죠. 이때는 당연히 수수료 내야 됩니다. 문제 없고요. 자, 이제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인데 이 부분은 잘 묻진 않아요. 이해만 해두시는데 개공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무소 공동사용이 되고 다만 예외, 이걸 기억해야 되죠.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와는 공동사용 안 된다. 맞죠? 이때 다른 개공한테 승낙서를 주거나 본인이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하는 거예요. 업무정지를 받은 개공은 다른 중개사무소는 이전 신고할 수 없다.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이때 신고할 때 별도의 신고서 같은 건 없고요.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서류 한 가지만 더 들어가면 돼요. 뭐만 들어가면 된다? 승낙서. 이때 건물주의 승낙서예요? 다른 개공의 승낙서예요? 다른 개공의 승낙서입니다. 그 점 이해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이전에 대한 내용. 그럼 이 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은 이제 한꺼번에 지금 보고하는데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 이전합니다. 그럼 이전 신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이전은 등록관청이에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가고요. 신고 기한은 며칠이다? 10일. 안 하면 100과. 신고 위반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가 받도록. 그러면 신고하기 인사나 등록증을 재교부해 줍니다. 재교부해 주는데 이때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로 사무소를 이전했거나 분사무소를 이전했어요. 그러면 등록증이라든가 분사무소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에 뭐만 바뀌어요? 사무소의 소재지. 그럼 등록관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때는 변경 기재 교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재교부가 원칙이지만 등록관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변경 기재 교부할 수도 있다. 이 점 감 잡아두시고 그러나 관할구역 외로 간 경우에는 반드시 재교부해 줘야 되죠. 이 점 이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만 서류승부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서류승부는 등등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등록대장, 등록신청서류, 1년간 행정처분서를 보내주고 그러면 행정처분,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때리게 되죠. 종전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위반을 했지만 이때는 행정처분은 이전 후에서 이자가 서류받았으니까 때리게 된다. 이 점 이해하시고 그러면 요거 송부하는 서류하고 이전 신고할 때 내는 서류 있죠. 이전 신고할 때 내는 서류는 신고서에다가 등사를 첨부하는 거죠. 등록증 원본이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신고확인서 원본이죠. 이거 첨부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사무사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이때 이제 신고니까 협회에다 모두 통보해 주는 거 맞는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 들어갔기 때문에 분사무소 이전 전, 이전 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다 지체 없이 모두 통보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게 사무소 이전이었는데 요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제일 잘 묻는 게 뭐냐면요. 분사무소 설치 요건하고 중개사무소 이전 있죠. 이게 주 타겟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감을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무의 지역적 범위가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까지 문제 확인해 볼까요? 여기까지. 그럼 문제지로 봅니다. 문제지 1번 문제. 개공사의 중개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X 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1번 질문.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나왔어요. 해결 방법.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정답 아니다. 제끼라고 그랬어요? 제끼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맞았죠? 기준에 대한 사항은 주로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대통령령에. 등록기준, 분사무설치 요건, 그 다음에 뭐 사무설치 기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절차라든가 서식은 주로 국토부령이 있다고 그랬죠? 일단 그래서 1번 질문 맞는 거고요. 2번 질문, 공인사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의 밑줄이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관청의 밑줄, 할 수 있다의 밑줄. 이게 체크 포인트예요.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죠. 취소해야 한다 아니에요. 그럼 2번 질문 맞고요. 3번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에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맞죠? 5고 4번 질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법인 특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 특기사항 증명서를 내는 경우가 없다. 모두 다 직접 확인 들어가죠. 그래서 4번 정답 됐고요. 5번입니다. 분사무소를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맞습니까?
분사무소 이전 신고 시에는 재교부함이 원칙이겠지만 신고 확인서 재교부 하지 않고 변경 기재교부할 수도 있어요. 이거.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럼 2번 문제 가죠. 분사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그럼 X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1번 지문. 분사함수의 설치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기업공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분사함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맞나요? 업무정지 계획은 다른 계획의 사무소로 이전할 수 없죠.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맞고 2번 지문. 분사함수 설치 신고받은 등록한 그 신고 내용의 적합 확률을 신고 확인서를 요구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함소 설치 예정지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맞습니까? 지체 없이 통보. 이게 체크포인트예요. 3번 지문. 분사함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밑줄 긋고 하는 거죠. 이게 체크포인트예요.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수를 초과할 수 없다. 맞죠 그럼? 5. 4번 분사함소에는 공인인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이거 일단 맞았죠.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도비는 제외죠. 5번 지문. 분사함소에 설치 신고가 된 자는 분사함 설치 신고서에 분사함소의 책임자의 공사액증사본 X 나가야 되죠. 액증사본 X 나가야 되고 분사함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건 맞죠. 분사함소 확보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한테 제출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밑줄 긋고 O 나가야 되죠.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가 생략이 됐고 4번으로 갔죠? 4번. 여러분들 문제지도 4번으로 돼 있죠, 지금? 자, 여러분 4번 갑니다. 공인인사업령상 기업공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설문이 지금 관할구역 외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지금 조건 제시했죠. 그럼 일단 떠올릴 게 뭐다? 일단 떠올릴 게 변경 기재 교부할 수 없다.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변경 기재 교부할 수 없다. 작년 시험에도 이걸 바로 지적했죠. 그러니까 관할구역 외로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려야 될 게 등록증, 변경 기재 교부 안 된다. 재교부해야 된다. 이걸 염두에 두고 푸셔야 돼요. 자, 그럼 갑니다. 1번 지문.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맞습니까? 그럼 이전 후 등록관청에 밑줄 긋고 O 나가는 거예요. 2번 지문.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 일을 행한다. 이전 후에 밑줄 긋고 O 나가야 되죠. 3번 지문. 관할지역 밖으로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이게 뭔 소리인지 당최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류를 송부 밑줄 긋고요. 분사무소에 밑줄 그어놓으면 이거 장난친 거죠 지금? 분사무소는 서류 송부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 이전 신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만 서류 송부가 있다. 분사무소든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는 모두 서류 송부가 없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쳐다봐? 저놈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그렇게 묻는 것 같은데. 그럼 3번 지문. 관할지역 밖으로 사무소 이전했다, 분사무소 이전했다고 그랬죠 지금? 장난친 거예요. 분사무소는 관할지역 밖으로 간다, 내로 간다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입니다. 주된 사무소가 우리 서구에 있어요. 김포시에 있던 분사무소로 광명시로 옮겼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 출제자는 이게 관할지역 밖으로 옮겼다고 그러는데 분사무소 등록관청이 어디예요 지금?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동일시군구에서 다른 데로 옮겼다는 얘기를 관할구역 밖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관할이야 지금? 관할이 여긴데. 맞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분사무소를 관할구역 내로 이전했느냐 밖으로 이전 이런 표현 절대 안 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는. 근데 우리 이 문제집 저자께서는 그걸 관할구역 내로 밖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분사무소 이전 시에는 서류 송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다가 들어가니까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3번 지문 틀렸습니다. 이거. 자, 그럼 4번 지문입니다.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건축물 대장이 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로 합한 경우 이를 증명한 서류가 첨부해야 된다. 이게 등사죠. 등사. 그래서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첨부해야 된다. 사무소 이전이니까 새로운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 기재가 돼 있는가 이걸 체크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4번 맞고 5번 지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소를 둔 법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업공사. 이자가 서울시 강남구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어요. 그럼 업무지역은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변경되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문제집 펴보세요. 문제집 갖고 다니시죠 지금? 근데 누구는 안 갖고 왔네? 문제집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51쪽 보시죠. 51쪽 작년 기출문제예요. 잠깐 보겠습니다. 대표 유형 1번 공인인사 운영상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문 군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둘 수 없다. 틀렸고 2번 지문 개업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에 밑줄 긋고 X나가 되죠. 신고를 해야 된다. 3번 질문 공인인사한 개업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맞습니까? 정답. 법인만 둘 수 있다. 분사무소는. 다음 4번 질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거 한 문장으로 꼭 읽으셔야 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게 특수법인이죠. 이 법인이 분사무소에도 공인인사를 책임자로 둬야 한다. 틀렸죠? 아주 잘 묻는 질문이고요. 5번 질문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인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등록관청에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어요. 넘어가면 역시 작년 기출이었죠. 31회 문제. 공인인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사가 등록관청을 해주고 외의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관할지역 외의지역으로 조건 제시했죠. 그럼 뭘 염두에 두라고요? 변경 기재 교부할 수 없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럼 1번 질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OX. X죠. 반드시 재교부해야 되죠. 그래 틀렸고. 변경 기재교부에 X 치는 거예요. 2번 질문 건축물 대장 기재되지 않은 건물의 중개사무소로 합한 경우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첨부해야 됩니다. 3번 질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OX, X.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러니까 우리 제재 암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곳곳에서 물어봅니다. 이게. 다음 4번 질문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OX, X. 이전할 분사무소 소재에 밑줄 긋고 X 나가 되죠. 주된 사무소 소재에 들어간다. 5번 질문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이전 전,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정답 5번이었어요. 그러면 1번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2, 3번 문제는 풀어봤고요. 4번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5번 문제 보죠. 3번 문제 삭제한 게 바로 이 문제예요. 3번 문제 삭제한 게 공인인사 법령상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기재사항이 아닌 것. 이게 우리 40문제 중에 서식을 묻는 문제가 꼭 하나씩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28회 때 설치 신고서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제가 서식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가 집중적으로 강의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식 문제가 혹시 출제가 되면 이건 상식선에서 해결을 하세요. 상식선에서.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체크하고 통과. 아셨죠? 체크하고 통과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자 그럼 분사무 설치 신고서에 안 들어갈 게 뭐지? 한민우 그놈이 그러는데 상식선에서 풀라고 그랬어.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설치 신고서에 뭐가 안 들어갈까?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1번 질문 본사의 명칭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야 되겠죠. 본사의 소재지도 들어가야 되겠죠. 나아가 본사 등록번호 들어가겠죠.
그러나 분사함 설치 사유, 이게 들어갈 일이 없어요. 아니, 중개업을 하려고 설치하는 거지 뭐 사기치려고 설치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상식선에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사함 설치 사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사유가 들어가는 유일한 서식이 뭐냐면요. 참고해두세요.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신고서예요.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신고서에는 사유가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훼손을 했는지 분실했는지 이거 체크하게 돼 있어요. 다시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신고서 있죠.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고? 사유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참고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분사함소 책임자의 공인인사 자격증 발급 시도 들어가야 되겠죠. 책임자는 공인인사 되니까 자격증 발급 시도가 어딘지 조회를 들어가야 되니까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었어요. 자, 그럼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7번 문제 있죠. 7번 문제. 요거는 그냥 죄송하지만 X를 그으세요. (7번) 문제 모두 X. 읽어보지 말란 얘기예요. 괜히 여러분들 헷갈립니다. 7번 문제는 그러니까 아예 풀지를 마세요. 이거는. 자, 그럼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대장이된 건물에도 법인의 분사함수를 둘 수 있다. 가설건축물에 밑줄 둘 수 있다. 밑줄 그으면 OX? X. 2번 질문.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는 등록관청은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하여야 한다.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교부할 수 있다. 이 지문은 저도 가끔 써요.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는 반드시 일단 재교부해야 한다. 틀렸고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는 이제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해야 한다. 역시 틀렸고 그래서 교부해야 한다. 밑줄 긋고 X 나갑니다. 3번 질문.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중개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표자가 이전 신고를 하면 된다. 우리 공동사무소 이전합니다. 각자 이전 신고해야 되죠. 대표자가 이전 신고를 하면 된다. X죠. 4번 질문. 업무 중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 이전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4번 질문 정답이고요. 5번 질문. 중개사무소의 서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또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때 그 임대인의 승낙서를 첨부한다. 임대인의 승낙서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건물주의 승낙서도 아니죠. 다른 개공의 승낙서다. 자, 그러면 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10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우리 11번 문제 하나 더 보죠. 공인인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록한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작년에도 물어봤고 2번 질문. 개업공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맞아요? 우리 명칭 위반은 전부 다 개공이 위반하면 백과죠, 이거. 5개 광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확인 표기했다. 그럼 마찬가지로 백과. 3번 질문. 분사무소에 이전 신고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지금 분사무소라고 그랬죠? 밑줄 긋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 밑줄 그으면 OX? X죠.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되지 주된 사무소 등록증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래 틀렸어요. 그래서 이 지문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지금 기출지문이었죠 이거. 그럼 3번 정답이고요. 4번 질문. 관할지역 밖으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과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맞아요? 재교부해야 되는 거 맞죠? 다만 관할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는 재교부죠.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는 변경 기재교부할 수도 있다. 다음에 5번 질문. 관할구역 안에서 법인의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분사무소 이전 신고서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 확보 증명안서를 첨부하여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맞죠? 등록관청 내에서 이전하든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든 분사무소 이전하든
모두 신고 들어가야 되죠. 이때는 신고 확인서와 분사무소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준비된다. 정답 3번이었어요. 자, 그럼 1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그러면 사무소 다 봤죠? 그러면 이제 다시 겸업으로 들어가야 되죠. 요약집은 32쪽. 겸업 역시 매번 출제합니다. 그럼 먼저 업무의 지역적 범위 한번 따지고 갈까요? 개공의 종별에 따른 업무의 지역적 범위인데 이거는 유일하게 제한을 받는 자가 누구다? 중개인.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공사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인데 이분이 바로 중개인이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 시도가 업무지역이고 다만 이분이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한다면 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은 업무지역 위에 것도 중개할 수 있죠. 이게 유일한 예외. 그럼 중개인이 정보망에 가입하면 즉시 업무지역으로 전국 확대된다. OX, X입니다. 업무지역의 확대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중개인이 업무지역을 위반했거든요. 중개인의 업무지역 위반은 제재가 뭐예요? 업무정지다. 업무지역 위반은 업무정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중개대상물 범위에 대해서는 종별에 따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이에요. 그럼 이분은 업무지역이 인천광역시죠 지금. 그럼 이 중개인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물건이라면 토지든 건물이든 임목이든 공장재단이든 광업재단이든 모두 중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범위에 대해서는 종별에 따른 차이가 없어요. 이거. 자, 그럼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이제 겸업으로 넘어가는데 중개업 외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중소속과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슈퍼마켓을 더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 개인에 대해서는 원칙 겸업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다만 중개인은 경공매 업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법인은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법인은 토탈 7가지만 할 수 있다.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를 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특수법인은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특수법인은 부수적으로 중개업만 허용했죠. 그러니까 법인은 겸업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법인의 겸업에 대한 우리는 철저히 암기를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암기를 어떻게 했냐면 관상차분 경이로 암기했죠. 관상 프랜차이즈 할 때 차, 분양대행할 때 분, 경이 재관상 차분해 보여서 경이롭다. 이렇게 이제 암기했는데 그러면 관은 관리대행이죠. 분은 분양대행이죠. 그럼 대행자가 들어가면 주상만 된다. 기억나세요? 주상.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만 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관리대행이든 분양대행이든 주상만 낸다. 그러면 농업용 창고시설의 관리대행 안 되는 거죠. 공장 관리대행 되나요, 그럼? 공업용 부동산의 관리대행 안 되는 거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 상담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이니까 증권 투자 컨설팅 합니다. 부동산 펀드를 조성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직접 개발업 하는 거예요. 역시 안 되는 거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는 누굴 대상으로 해야 된다? 개공 대상. 꼭 명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공인중개사냐 개공이냐 우리는 용어를 확실히 구분하여 쓰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대상으로도 안 되는 거죠. 개공과 공인중개사를 확실히 구분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지공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특히 명심해 주시고 역시 분양대행은 대행이니까 주상만 된다. 그러면 토지분양대행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작년 시험에도 그렇게 물어봤는데 주택용지의 분양대행이라고 했죠. 주택용지 분양대행 돼야 안 돼요. 그럼 토지분양대행이죠 이게. 공장용지의 분양대행. 역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상만 된다. 자, 그 다음에 경공매 알선 대리 할 수 있고 이때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는 거죠. 그러면 경매부동산 권리분산 및 취득의 알선만 합니다. 이때는 법원에 등록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이 하시고, 공매 부동산은 대리까지 다 그냥 할 수 있죠. 다만, 중개는 한 가지도 못합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경매부동산 대리업을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이사업체나 도의업체죠. 이것을 직접 운영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이거를 소개까지만 가능하죠. 그러면 이 6가지 업무는 분명히 법인의 겸업이고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고요. 이 6가지 업무는 중개 보수 규정의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알아서 받으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 6가지 업무를 하면서 보수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건 초과에 걸 일이 없다는 거.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것을 법인이 위반했어요. 제재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미시사업, 거금보전, 2, 3, 6. 미시사업, 겸업 위반, 임시. 그래서 임의적 등록 취소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게 바로 이제 겸업이었는데, 이 6가지 업무를 공인인증상 개공이에요. 공인인증상 개공은 모두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행할 수 있고, 우리 중개인은 경공명은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문제 확인합니다. 문제지. 5번 문제. 공인인증사업령상 법인인 개업공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특수법인 지회라는 얘기죠. 이게 30일의 기출이었죠. 작년 문제였어요, 이게. 기억입니다. 주택용지 분양대행 OX, X, 니은.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에 대해 분양대행, 관리대행 할 수 있죠. 그러면 O. 디귿.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금융의 알선에 밑줄긋고 X나가 뿌려야 되죠. 부동산에 대한 상담은 가능한데 금융의 알선이 틀렸죠. 다음 리을.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의 대리. 동산이라고 그랬죠? 동산에 밑줄 긋고 X. 나눕니다. 부동산이어야 돼요. 다음 미음. 법인인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개공대상. 밑줄 긋으면서 가야 되죠.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이게 프랜차이즈죠. 그러면 옵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과 미음. 만약에 이 문제에서 리을을 만약에 못 봤어요. 리을을. 동산을. 그러면 정답이 니은, 리을, 니음으로 돼야 되죠. 근데 다행히 지문에 니은, 리을, 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신사적으로 냈죠? 나 같으면요, 반드시 그 밑에다가 니은, 리을, 니음 넣어놨어. 근데 우리 출제위원이 워낙 신사라 혹시 속을까봐, 동산을 못 볼까봐 정답을 2번에만 배치했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고 간다.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내가 니은, 리을, 니음으로 골랐는데 답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속된 말로 쥐잡기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연습을 했잖아요. 밑줄 긋고 X치고 X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니은 지문 보세요.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된. 그럼 이게 조금 찜찜하다. 그러면 빼버리면 리을, 미음이 있어요, 없어요? 역시 없죠, 또. 그럼 니은은 확실히 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리을에서 이제 국세징수법상 공매 밑줄 긋고 동산에 밑줄 긋고 입찰 신청 대리 밑줄 그으면 보이겠죠? 무슨 말인지 내세요? 이렇게 이제 고른 겁니다. 이 순간적인 선택이 1분 내에 일어나야 되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스피드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밑줄 긋고 X치고 밑줄 긋고 X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몸에 배야 됩니다. 이게. 우린 다행히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나와서 그러긴 한데 9시 영화부터 연습을 하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들 문제 숙련도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공이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그걸 믿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번 문제 갑니다. 공인인증사업령상 개업공사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풀어쓰는 문제 유형. 이거. 그 5번 문제 유형이 지금 최근에 내는 경험에 관한 문제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박스에 넣고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를 계속 내고 있고 이렇게 풀어쓰는 문제 유형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이에요. 모든 개업공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거 맞았다 하셔야 되죠. 여기 문제 설문에 문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걸 넣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없다 하더라도 모든 개공은 부동산 상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관리대행할 수 있다. 그럼 맞았다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특수법인 당연히 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질문. 공인인사인 개업공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맞아요? 공인인사인 개업공은 경업 제한이 없으니까 모두 할 수 있죠. 다음 3번 질문. 법인인 개업공사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개업공인인사이어야만 한다. OX, X. 유일하게 법인의 업무 중에 상대방을 딱 지정한 건 프랜차이즈뿐이에요. 그럼 부동산 상담은 개공 대상이든 공인인사 대상이든 일반인 대상이든 관계없죠. 그래서 3번 질문 틀렸고 4번 질문. 법인인 개업공사 및 공인인사인 개업공사는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송 및 취득계약성과 매수 신청, 입차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맞습니까? 5번 질문. 법인인 개업공사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입차 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는 자, 체크 포인트가 경매 밑줄 긋고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 밑줄 긋고 대리에 밑줄 긋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법원에 등록 밑줄 긋고 법원에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럼 맞습니까? 이걸 치사하게 말해요. 제가 이 치사한 지문을 잘 내죠.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대리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OX? X죠. 공매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체크포인트예요. 경매, 대리, 법원 등록. 이해하셨죠?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80점 맞는 분과 60점 맞는 분은 실력에 있으면 별로 차이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 푸는 스킬이에요. 이게 스킬입니다. 자, 그러면 경험 문제 다 봤고 그러면 문제집 다시 돌아가야 되죠? 문제집. 문제집은 57쪽. 그럼 대표 유형은 풀어봤고요. 13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14번 문제는 풀어봤고 15번 문제 보죠. 15번 문제 58쪽 15번. 공인인사법령상 개업공사의 경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럼 XNP 시작하는 겁니다. 풀어쓰는 문제 유형이에요. 1번. 모든 개업공사는 개업 공인인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의 지금 업무를 경업할 수 있다. 맞아요?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에다 대고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는 맞는 건데 유일하게 모든 개공은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계약선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다. OX, X요. 요거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1번 맞고 2번 질문.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 공인인사는 이 표현 알아두셔야 되죠.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 개인인 개공이죠 이거. 개인인 개공은 법인인 개업공사가 허용된 경험을 모두 영위할 수 있다. OX, X죠. 중기인은 경공매가 안 되죠. 그래서 2번 정답. 이거 22회 때 기출지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2번 지문 정답 됐고요. 3번. 법인인 개업공사가 경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한 측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밑줄 그어야 되죠. 맞습니다. 겸업위반 임취다. 다음에 4번 질문. 법인인 개업공사의 중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업무는 개업 공인인사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맞습니까? 다음에 5번 질문. 법인인 개업공사가 주택의 분양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이건 중기업 아니죠. 자, 그럼 16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17번 더 볼까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2번 질문. 개업공사 종별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차이가 없다. 맞습니까? 차이 없죠. 다음에 2번 질문.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인사는 법인이 아닌 개공은 개인인 개공을 말하죠.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죠. 맞고 3번 질문. 법인인 개업공사가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를 제공해주고 받는 보수는 공사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이 없다는 얘기죠. 맞다는 얘기고 맞는 얘기고 4번 질문. 개인인 개업공사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게 되면 경매에 관한 입찰 대리 업무도 할 수 있다. 이거 있잖아요. 개인 앞에다가 뭐든 써 넣으세요. 그리고 틀린 걸로 정리합니다. 그럼 확실히 보이죠? 모든 개인인 개업공사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게 되면 경매에 관한 입찰 대리 업무도 할 수 있다. OX, X죠. 중기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질문 정답 처리하고요. 5번 질문 갑니다.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공사, 이자가 중개인이죠.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하고 당사자 사이 합의된 금액을 보수를 받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업에 대한 문제를 다 봤고요. 이 겸업 문제는 그래서 이제 박스에 넣어놓고 모두 골라라, 법인의 업무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내는 게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고,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연습한 것은 플러스는 문제 유형. 그러니까 전체 개공에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개공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반드시 그 제재 있죠. 이거 꼭 물어봐요. 그래서 법인이 겸업을 위반하면 임친지, 필친지, 이 점을 이제 구분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요약집 다시 돌아갑니다. 고용인. 그럼 32쪽이에요. 요약집은 33쪽. 자, 그럼 고용인으로 들어왔는데, 이 고용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쉽게 맞추고, 주로 이제 고용신고, 종료신고, 이게 주 타겟이고요. 그럼 고용인의 종류는 소공사와 중개보존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고용신고 봅니다. 그러면 개공이 소공이나 보조원을 고용했을 때는 이들에게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고용신고, 전자문서를 할 수 있죠? 이 점 같이 기억하시고. 그러면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입니다. 그럼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라고 했는데, 소공사는 어떤 교육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이고,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때 소공사 고용신고 할 때 우리 소공은 모두 인장 등록 대상이죠. 그럼 소공은 고용신고와 함께 인장 등록 같이 할 수 있다. 이때 안 한다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줘야 됩니다. 다음, 이때 우리 소공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사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실무교육 수료증사본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건 직접 다 확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자고 그랬냐면, 고용신고할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다만 고용인이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이었다면 이때는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죠. 이 서류는. 그래서 이 점을 일단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등록 신청을 하거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실무교육 수료증사본이 들어갔죠, 원칙적으로. 그러나 고용신고할 때는 아예 안 내게 돼 있습니다. 직접 다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낸다는 얘기죠. 뭔가 안 맞죠, 지금? 뭔가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고용신고, 그 다음에 종료신고, 우리 기억하고 있어요. 종료신고는 며칠 내야 한다? 10일. 우리 10일짜리가 어떻게 돼요? 사교협회, 종료통보. 이게 주요한 10일이 이거죠.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 사고 예방교육 통지 10일 전까지, 협회 통보 다음 달 10일까지, 그 다음에 종료 신고 10일, 그 다음에 통보는 과태료 부과 통보예요. 신고관청이 우리 개업공사에게 과태료 들었다. 등록관청에다가 알려줘야 돼요. 며칠 내? 10일 내.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참고인데, 우리 법상 신고 위반은 제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100과. 신고 위반은 100과예요. 휴업신고, 이전신고, 기간민경 재개신고, 위반 전부 다 100과인데, 고용신고, 종료신고 있죠? 이거는 100과가 아니다. 업무정지예요. 이거 규정을 안 두는 바람에 되게 세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조원 고용신고 안 해버리면 뭐 만다고요? 업무정지. 몇 달? 한 달. 그 밖에 이 법 위반은 기준기한이 한 달이에요. 그래서 싹싹 빌면 15일로 깎아주고, 기타 500단 안 사다 주면은 한 달 반 때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한 달입니다. 업무정지예요. 그리고 이거 신고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신고사항은 모두 협회 통보사항이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주 타겟이에요. 이게 주 타겟이고, 나머지 이제 소공사와 중개보존을 비교에 관한 내용은 출제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이해만 해두시는데, 지금 우리 요약집은 34쪽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론 수재안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다음 나머지 이제 결격자 고용하면 안 되고요. 둘 다 이중소하면 안 되고, 나아가서 금지행위 둘 다 적용되고 있고, 비밀준수가 있고요. 사고예방교육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따질 필요도 없고요. 결정적 차이가 우리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확인 설명, 계약서 작성, 설명서 작성을 할 수 있다. 이 의무 자체는 누가 부담하는 거라고요? 개공이. 근데 소공이 할 수 있어요. 보조는 안 되고. 소공은 모두 인장 등록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조는 그런 의무가 없고, 그 다음에 소공은 중개 행위를 했다면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죠. 근데 중개보조는 그럴 일이 없고요. 근데 중개보조원이 서명 및 날인을 했다 하여 위법은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제출 대행할 수 있는 소공뿐이고요. 보조원은 대행도 못합니다. 이 정도 이제 주의만 해주시고, 우리 소공은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대상이에요. 근데 중개보조는 직무교육 대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 타겟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나머지 이제 이들의 업무상의로 인한 개공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소공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예요. 이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모든 행위를 개공행위로 보는 거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요 규정에 의해서 민사책임과 행정책임을 개공이 부담해요. 그래서 민사책임으로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말하죠. 이때 개공은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의로 개공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고 고의과실이 없음을 항변하지 못해요. 나아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럼 피해자는 개공과 소공보조원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행정책임으로서는 소공이나 보조원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그럼 개공이 직접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먹을 수 있죠. 나아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양벌 규정 있지 않습니까? 양벌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도 져요. 그러니까 양벌 규정이 적용이 돼가지고 개공은 벌금형으로 처벌 가능하죠. 그럼 징역형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되고, 양벌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상을 벌금을 받아도 이는 개공이 결격이 아니에요. 이는. 그래서 그로 인한 등록 취소는 못한다. 근데 양벌 규정은 개공이 면할 수도 있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때는 벌금형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의로 인한 개공의 책임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를 확인해 보실까요? 문제집 7번 문제. 공인인사 운영상 개업공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인사는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업무 개시 전 밑줄 긋고 오나가야 되죠. 2번 질문. 소공사에 대한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인사증을 발급한 시도자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격증사본을 첨부하지 않고요. 3번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업무정지에 밑줄 긋고 오나가는 거죠. 3번 질문은 참고예요. 참고입니다. 4번 질문.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공인인사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은 개업공인인사가 받는다. 맞습니까? 그러죠. 5번 질문. 중개보조원의 유서명칭 사용으로 개업공사가 양벌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았을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X 나와야 되죠. 결격에 해당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등록이 취소된다. 틀렸죠. 자, 정답 5번이었고요. 그럼 8번 문제 가죠. 이건 30회 기출이었는데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질문. 개업공유사의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제한상 손해를 입힌 경우 지금 개공의 과실이죠. 양벌 규정에 의하여 소공사도 공동 책임을 진다. OX, X예요. 소공사가 위법행했을 때 개공이 연대 책임을 지는 거지 개공의 과실로 손해 입혔다. 소공이 연대 책임 아니죠. 그래서 1번 정답이었고요. 2번 질문. 개업공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 종료된 때는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종료된 날 10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까? 5. 3번 질문.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 당사자가 손해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4번 질문. 개업공사가 소공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사 및 소속공사의 공인사직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원본, 게시. 이게 체크포인트죠. 게시는 반드시 원본, 사본 구분하시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5번 질문.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다 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이 종료신고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지금 뭐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종료신고 실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법문에 명문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종료신고, 전자신고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부 24시에서 전자신고가 실제로 가능한 거는 고용신고, 종료신고예요.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이론적으로만 되고 있어요, 지금. 인장의 등록, 전자문서로 할 수 있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 그럼 9번 문제 갑니다. 개업공사 갑의 소공사 의리, 소속공사 의리예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중개사분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병에 판단을 그치게 하여 제한상 손을 입혔다. 공사 운영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공사가 의리죠. 거짓된 은행으로 판단 그치게 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소공은 일단 금지행위한 거죠. 그럼 자격 정지. 거짓된 은행을 했으니 형사처벌은 1-1. 그럼 이를 고용한 개공갑이에요. 갑은 직접 금지행위한 걸로 간주되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죠. 임의적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죠. 임취사유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니까 이렇게 되고, 다음에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공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럼 1번 갑니다. 의뢰 행위는 공인인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5. 2번. 을은 1년 이하의 적금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맞죠? 3번 질문. 등록관청은 갑의 중개사무소 개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임취죠. 개공이 금지행위한 걸로 간주되어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4번 질문. 을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을은 지금 소공이죠. 갑은 을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때는 벌금형을 면하죠. 그래서 4번 정답. 벌금형을 받는다. X죠. 그럼 5번 질문.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피해자인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럼 문제집 돌아갑니다. 고용인. 30일의 기출문제가 1번 문제거든요. 대표 유형. 보겠습니다. 개업공사 갑은 소공사 을과 보조원 병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사 운영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러면 기업 병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맞죠? 니은 을에 대한 고용신고받은 근무과정은 을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한다. 을이 소공이죠. 소공은 무슨 교육? 실무교육이죠. 전형적인 질문이고. 그럼 X. 이것 갑은 을의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므로 X예요. 종료신고가 10일이죠. 그러므로 지금 옳은 것은 기업뿐이죠. 1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2번 문제 가죠. 이것도 작년 기출이었는데, 공인인상기업공사 갑의 소공사 을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소공사 을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공인인상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소공사 을이 중개행위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소공사는 을은 개공과 함께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죠. 그럼 1번입니다. 을의 업무상에는 갑의 행위로 본다. 맞죠? 2번 질문.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는 갑과 을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맞습니까? 밑에 동그라미 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체크포인트예요. 서명 또는으로 바꾸면 틀렸죠. 다음에 3번. 을은 갑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제출 대행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때 소공은 제출 대행을 할 때 갑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내야 왔네요. 안 내죠. 자기 신분증만 내보이면 되는 거죠. 다음에 4번 질문. 을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을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갑도 해당 주에 규정된 징역형의 선고를 받는다. OX, X.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으면 벌금형은 가능하지만 징역형은 불가죠. 그래서 4번 정답. 5번. 갑은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에 분양하는 사항을 설명을 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점수를 제공해야 한다. 이거 보증에 대한 설명이고 서본교부죠. 이때 갑이 체크포인트죠. 갑. 갑이 개공이죠. 이걸 치사하게 슬쩍 을로 바꿔냈어요. 그럼 틀린 거죠. 보증관계증서 설명, 교부 의무는 개공한테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9번 문제 보죠. 18번 문제는 풀어봤고요.
고용인에 대한 신고에 대한 셈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소속공사 또는 중개부조원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소속공사 또는 중개부조원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에 따른다. 그러겠죠? 신고서식이 있다는 얘기죠. 2번 질문, 고용신고받은 등록과정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맞습니까? 3번 질문, 소공사 또는 중개부조원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님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죠? 어떤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데 다만 외국인인 경우는 결격 미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돼요. 4번 질문, 외국인을 소공사로 고용신고하는 경우는 그의 자격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OX. X죠. 이 지문이 30회 기출에 나왔던가? 됐죠. 이 지문이. 외국인일지라도 자격증사본은 첨부하지 않죠. 그 다음에 5번 지문. 소공사의 행위가 공인사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공사뿐만 아니라 소공사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겠죠. 소공이 만약에 금지행위했어요. 소공은 자격증지 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요. 그럼 20번 문제 풀어봤고 21번 문제를 보실래요? 21번 중개보조원 을입니다. 개공이 갑이에요. 틀린 것은 1번 을의 업무상 행위로 중개 을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갑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맞죠? 2번 질문, 손해를 입은 중개 을인에 대하여 갑과 을은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맞아요? 부진정 연대 책임이에요. 3번 질문, 을로 인하여 손해 입은 중개 의뢰인은 을이나 갑에게 선택 또는 병합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요 말이 바로 연대 책임 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갑과 을에게 동시에 손해배상금을 물을 수도 있고요. 청구할 수 있고 갑만을, 을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연대 책임이라 한다. 자, 다음에 4번 질문, 을의 과실로 갑이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까? 개공이 손해배상을 했다면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보조원인 을에게 구상할 수 있죠. 구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참고 양벌 규정에 따라 만약에 개공이 벌금을 냈잖아요. 벌금을 양벌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구상할 수 없어요. 참고해두세요. 왜 그러냐면 양벌 규정은 개공의 과실이에요.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때는 벌금을 면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은 무과실 책임이니까 구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구상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이거는. 자, 그래서 4번 질문 맞고요. 5번 질문, 을의 업무상의로 인해 갑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죠. 받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보조원의 업무상의로 개공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먹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23번, 24번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예.